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500억 달러 규모로 제시한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이 초당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폭 양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오늘 아침에 해주셨습니다. 네. 미국 구조개혁법 1조 9천억 달러일 때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만의 심무로 독자 가결한 그런 그 첫 번째 성사를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전략을 완전히 바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사회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이슈는 이게 민주당만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도 지역구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좀 적은 게 사실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초당적 이슈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합의안으로 성사를 시키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구조개혁법 1조 9천억 달러를 성사시킬 때도 초당적 합의를 강조를 했다가 결국은 뭐 밀어붙이고 일방 통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꼭 그런 거, 좀 말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공화당 또 상원의원들이 전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그 절충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인 그 셸리 무어 카피터 여성 상원의원 공화당 출신인데 공화당 상원에서 사회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 개선 방안을 또 카운터 오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인프라 방안은 2조 2,500억 달러인데 비해서 이 카피터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안은 5,680억 달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적은데 이를 두고 이제 백악관에서 진지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다. 절충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대폭 양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신호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셸리 무어 카피터 상원의원을 백악관에 초대를 했습니다. 또 만나게 됐고요. 이 카피터 여성 상원의원이 또 중요시되는 것이 한 주에 2명씩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상원의원 또 한 명이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근주의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웨스트버지니아를 대표하면서도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파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 민주공화 양당으로 반분돼 있는 뭐 상원은 50대 50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느 쪽을 경시해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현실을 감안해서 분명히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은 대폭 그 초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러려면 결국은 공화당 일부,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 상하원의원들을 끌어들이려 해도 결국은 상당히 대폭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규모도 축소하고 내용도 범위도 많이 달리하는 그런 양보를 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미 언론들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있는데요. 이 바이든 민주당으로서도 중간선거, 내년에 중간선거를 치르고 중간선거하면 또 집권여당이 하원의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수십 석씩 잃거든요. 트럼프 때도 41석을 잃었고 뭐 그전 오바마 때는 64석까지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원 7석 차이밖에는 나지 않는데 네. 7석을 빼앗기면 다수당이 바뀌는 이것을 어떻게 대패를 면하려면은 한 번쯤은 초당적인 합의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공격을 좀 덜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당적 이슈인 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아마 초당적으로 합의 추진하는 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회 인프라 방안은 일자리 방안은 사실 너무 크고 방만하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퍼지기 되는 것도 있고 뭐 2조 2,500억 달러의 그 내용을 보면요.
노년층 장애인들의 홈케어를 위한 예산을 4천억 달러를 잡았고요. 제조업을 비롯해서 일자리 방안으로 5천억 달러를 잡았습니다. 공공주택에도 2천억 달러 이상을 잡고 있는데 이게 사회 기반 시설이냐라는 의문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몇 조 달러씩 퍼부으면서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을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김에 이제 초당적인 합의로 물러설래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산을 했다. 그다음에 뭐 세금 인상으로 이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론도 지난번에는 뭐 1,400달러씩 준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 인프라 개선 작업에 들은 돈은 직접적으로 바로도 체감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론 지지도 좀 약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결집도 상당히 어려워지면은 독자 가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는 초당적 합의를 내세워서 대규모 양보도 하고 또 축소 조정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그 바이든의 방안하고요, 공화당 상원 안에 그 방안하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지금 카피토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680억 달러는 공화당의 일관된 주장은요, 정말로 전통 전형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개선만 하자. 그러면은 뭐 세금을 올릴 필요도 없고 정부 지출로 조금 늘리면은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 주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안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게 사회 기반 시설 맞아? 라고 의문을 살 수 있는 것까지 잔뜩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서 10년간 7,300억 달러를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1,000억 달러, 뭐 1,000억 달러 그냥 잔뜩 막 집어넣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논리 싸움에서는 아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것을 조정을 한다면은 정말로 사회 기반 시설, 즉 도로와 교량, 철도, 대중교통 수단, 그 다음에 뭐 잘해야 송전선이나 또 전기차 같은 거, 또 이제 그 시골 지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요런 것만 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로 풀릴 수가 있고 초당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봐도요. 도로와 이 교량, 바이든 대통령은 1,15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공화당은 오히려 2,990억 달러로 2배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분류가 달라서 그렇고 대중교통은 850억 달러 대 610억 달러. 이것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철도에 이제 암트랙을 지난 주말에 가서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800억 달러를 넣었는데 요게 이제 공화당 안에 없는데 아까 그 2,990억 달러로 2배 놀리는 대로 거기에 포함시키나 아마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항 항구 같은데 420억 달러 대 440억 달러니까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시골 지역 인터넷 구축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바이든 대통령은 1,000억 달러를 잡았는데 650억 달러를 공화당은 잡고 있습니다. 상하 수도에 1,100억 달러 대 350억 달러. 이거는 뭐 조절을 좀 하면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것만 하자 그러면은 당연히 초당적 이슈이고 또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그리고 돈이 2조 2,5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내지 뭐 8천억 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뭐 세금을 그렇게 한꺼번에 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대거 포기해야 될 게 노년층과 장애인의 홈케어에 4천억 달러.
제조업을 비롯한 이제 업계 일자리 지원 또 노동자들 지원에 5천억 달러, 주택에 2,130억 달러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또 민주당이 결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해질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 뭐 툭하면은 조가 나오고 몇 천억 달러가 나오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뭐 도대체 이 가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가늠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너무나 큰 액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정신이 네. 없네요. 근데 그렇죠. 너무 뭐 지나치다고 후빅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른바 빅거버먼트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민주당은 근데 분명히 빅거버먼트입니다.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서민층 또 빈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겠다라는 걸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화당은 정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규모도 절충을 해야 하지만은 재원 마련 방안이 이게 상반이 돼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이 사회 인프라 바이든 방안의 규모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 방안에서 정반대,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초당적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한 6천억 달러 내지 8천억 달러, 적어도 뭐 1조 달러 이하로 떨어뜨려야지만 이제 세금 재원 마련 방안이 상반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는 기업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면은 10년간 7,30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또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서 최저세를 불리면은 5,500억 달러.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걷어들여서 이제 다른 거는 또 이제 그 인적 인프라에 세금을 올려서 투입하는 것이고요. 요것만 갖고 이제 사회 인프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것저것 막 떠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타협을 한다 그러면은 공화당에서는 전기차 추가 등록비 같은 거를 물려서 전기차면 휘발유세를 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도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등록비를 좀 내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기차 확충을 위해서 지금 세제 혜택을 더 주려고 그러는데 또 이쪽에서 세제 혜택 주고 난 다음에는 등록할 때는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정쩡한 그런 분위기고요. 휘발유세 인상은 또 바이든 측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40만 불 이하의 서민들에서는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걸 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재원 마련 방안에 놓고 어떻게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초당적 합의가 판가름 날 것인데요. 네. 이달 말까지만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때까지 공화당의 일부라도 참여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아마 사회 인프라 방안은 좀 초당적으로 가결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너머의 사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6월부터 8월 사이, 8월 초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하나로 뭉쳐갖고 사회 인프라는 조금 줄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교육 인적 인프라도 1조 8천억 달러니까 이거를 한 뭐 3조 달러나 2조 달러대로 조금 축소를 해서 세금 인상을 포함시켜서 독자 가결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하여튼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8월 초까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